어떠신가? 이용하실 때? 조은한 땡님, 네, 어떠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마이크를, 어, 음, 잠시만요. 저 이걸 빼고 하는 게 낫겠다. 예, 잘 들립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근데 저는 아예 처음은 아니고 아까 그 면접 스터디를 짜주셔서 아, 그러십니까? 잠깐만 얼굴 뵐 겸 한번 켜봤어요. 아, 주문 처음은 아니시다? 네, 아까 한 몇 시간 전에 처음 켜봤고 지금 두 번째예요. 스터디, 온라인 스터디 때문에. 이거 네네네. 뭐, 하여간 뭐, 오늘 처음이네요. 네, 결론적으로. 네네, 맞습니다. 해보니까 좀 어떠십니까? 좀 해보니까. 아, 요즘 대학생들은 이런 걸로 수업 들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요즘 대학생은 아니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연식이 좀 그러고, 되시나 봐요. 아, 그건 아닌데 네. 좀 학교를 안 간 지는 좀 됐어요. 그러셨군요. 네, 참고로 요즘 초딩도 합니다. 네. 예. 좋은 세상이에요. 약간 좀 이용하시는데 불편한 건 좀 없으신가요? 네, 지금 잘 되고 잘 들리고요. 저도 헤드셋을 끼고 참여하고 있어요. 헤드셋 안 끼셔도 그냥 아마 스마트폰이 보니까 스마트폰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세팅하면서 봤더니 그냥 아이패드면 뭐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면 되는데 아이패드 하면 조금 불편한 게 저는 좀 여러 가지 보여드리는 게 불편한데 그냥 왜 침대에 들어 누우셔서 예, 예, 자유로운 복장으로 예, 하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주셔가지고. 네. 네. 또 다음, 오늘, 진짜 이게 처음이다. 시장으로 처음이다. 아무나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아, 네, 얘기하십시오. 응? 베지땡님,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요? 저 휴대폰인데 지금 되나요? 온라인 잘 됩니다. 아, 휴대폰이 제, 제일 좋다니까요. 네, 컴퓨터보다. 처음 해보십니까? 줌을? 네, 처음 해봅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이제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쓰시는 데는? 네, 지금 잘 들리고 화질도 괜찮고 다 좋아요. 다 좋고요. 네. 아무튼 좀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좀 네, 신세계죠? 아무래도. 네, 지구상에만 있으면, 인터넷만 되면, 그냥, 그저다가 그 모의 면접할 때도, 스타디 하실 때도, 그냥 같이 그냥 아무 때나 링크 하나 던져주고, 단톡방에 그냥 들어오시면 같이 스타디 바로 하실 수 있고, 가성비가 되게 좋죠. 여러 가지로. 또, 다른 분, 네, 감사합니다. 현동희님, 네. 네, 어떠신가요? 처음 와보시나요? 아, 비슷한 거는 대학교 다닐 때 썼었는데, 네. 줌은 처음 합니다. 주문요? 줌 말고 뭐, 미팅, 뭐, 미트나, 뭐, 이런 거 쓰셨나 보네? 다른 거를? 어, 예,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비슷하긴 했었어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좋네요. 이걸로 수업도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좋죠. 이거의 네. 앞거는 뭐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답지들이 있죠? 예, 답지들이 있으면 답지를 제가 이제 여러분 화면에다가 받아가지고 뭐 메일로 받든지 해서 받아가지고 여기다 띄워놓고 예, 제가 이제 아이패드로 이렇게 예, 말 그대로 진짜로 예, 빨간 좀 밑줄 쳐가면서 이제 실습 할때 하게 될 겁니다. 예, 세팅이 다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실급도 이게 되게 좋은 게 여러분 PT 답지를 예, 이렇게 직접 이렇게 뭐 이렇게 코멘트를 답지 위에다가 해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게 너무 짱이에요, 진짜로. 원래 그 강의 수업 때는 좀 하기 어렵거든요, 그게. 예.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답지를 공유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도움이 됐다니까 좀 다행이네요. 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오늘 랜선 실습 첫 번째인데요. 이름도 잘 짓지 않았습니까? 랜선 실습. 네, 작년에도 잠깐 했었는데요, 몇 번. 시간 있을 때 잠깐 하는 거긴 한데. 예, 뭐, 꼭, 뭐, 강의실 와가지고, 뭐, 오프라인으로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뭐, 강의 들으셔도, 뭐, 나름대로 현실감은 있는데, 이렇게 그냥 가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답지 좀 댓글 남겨주신 분, 누가 계신가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좀 어떠십니까? 문제? 할머니 식당 편?
어려웠나요, 문제가? 자, 일단 뭐 볼까요, 한번. 음, 어, 이제 제가 뭐 카페 올린 글입니다. 글자 잘 보이시나요, 혹시? 손드는 사람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냥 아무나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 이 손들기 메뉴는 특히 이제 나중에 실습할 때 여러분들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희망자 받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손드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문제인데요. 음,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드린 거는 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약간, 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이제 나란 일에 관한 것들을 조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어 가지고요. 원래는 이제 그 재난지원금 가지고 얘기할까 했는데 첫 타임을 재난지원금은 너무 얘기가 사이즈가 큰 얘기라서 나중에 뭐 제가 따로 예, 뭐 할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그 정책의 입안 체계를 정도는 좀 한번 아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중에 따로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이제 재난기원금을 주냐 받냐, 뭐 누구한테 주냐, 어떻게 받냐, 뭐 이런 것만 이제 보통 시민들, 국민들은 관심이 있겠지만 이제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기재부의 뭐 담당 부처의 뭐 담당 사무관 내지는 뭐 여러분처럼 이제 7급분도 같이 계시겠죠. 이제 뭐 같이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층위와 이제 프로세스가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뭐 나중에 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나란 일이 뭔가 뭐 이런 정도 얘기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 가지고요. 예, 그 뭐 막연한 것보다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좀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골랐습니다. 여기 좀 화면에 글자는 잘 보입니까? 이 정도면 제가 일부러 좀 화면을 좀 키우기는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폰에서 잘 안 보일까 봐. 네. 자, 문제는 뭐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예, 그럴듯한 방안이죠. 들어보면 그냥 그럴듯은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럴듯. 자, 그래서 이제 요는 이제 첫 번째 제가 물어본 거는 예, 실현 가능성 여부이고요. 예, 실현 가능한가 안 한가. 다음 둘째, 실현 불가능하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또 실현 가능하다면 그죠? 뭐 여기다 이유를 제가 넣어야 되는데 이유는 좀 뺐네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 혹은 불가능의 이유와 또 실현 가능하다면 현재 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않거나 못하거나. 예,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중요도 순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해보시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리고 또 뒤에다가 좀 말씀 따로 드리긴 했는데 실제 답변처럼 좀 해보시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 작은 상황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 또 정책이 뭐 요런 거 가지고 뭐 개인 발표 정책을 하기엔 너무 좀 단위가 작은 얘기라서 뭐 그렇진 않겠지만 예를 들자면 뭐 노인 고독사 대책 뭐 예를 들자면 그런 대책 뭐 노인 뭐 1인 가구 문제 뭐 1인 가구 문제는 예전 기초로 나온 바는 있습니다만 그 뭐 세대 구분을 하지 않고요. 그냥 전반적인 1인 가구 증가 대책 방안이 나온 바는 있는데 요거 참 이렇게 좁게 내지는 않아요. PT는 좀 덩어리가 좀 있게 내니까요. 뭐 그중에 이제 뭐, 문제 전체 중에 뭐 하나의 문제점 내지 하나의 대책 정도는 뭐 할 만한 정도의 급, 뭐 그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이제 문제 제가 드린 것은 이제 경제적 어려움 고독을 해결하는 창의적인 방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시면 정부가 1인 가구 지역에 혼자 사는 할머니 중에 음식을 잘하는 분들 선정해서 뭐 하여간 전문가 교육도 받게 하고 그 지역에 식당 임대로 예, 임대료도 내주고 해서 차려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 손맛집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1인 가구 대상으로 1인 가구들이 많으니까 뭐 꼭 어른만 아니더라도 뭐 젊은 사람 포함해서 저렴하게 이제 음식을 판다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도 계시잖아요. 손맛 좋은 할머니들은 음식을 하시고 할아버님들은 뭐 음식 배달을 하고 그죠? 뭐 제가 여기 적지 않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봉사단체 뭐 자원봉사자들이 음식 서빙하고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도 해주고 뭐 그러면 하여간 뭐 소문이 나서 성공을 하면 뭐 이것도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뭐 다른 지역에도 만들면 그러면 이분들은 뭐 벌이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벌이가 생기고 뭐 또 노동이라는 게 꼭 돈으로만 환산되는 건 아니죠. 나름대로 뭐
예, 뭐 사는 보람도 느끼실 수 있겠고, 뭐 그래서 좋고, 할아버님들은 배달을 해서 뭐 일자리가 생기니까 좋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뭐 혼자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궁핍하시고 또 외롭고 두 분 다 뭐 일타쌍피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다른 지역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을 계속 내면 예, 노인 빈곤과 뭐 빈곤 혹은 일자리 그리고 노인 고독을 일타쌍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젊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1인 가구 뭐 가난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은 어머니의 손맛 밥집을 맛을 이제 또 저렴한 걸로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좋은 거고 다 해피하다는 거죠. 예.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게 국가의 역할이다. 뭐 그럴듯하죠. 예, 그럴듯.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들은 예시는 아니고요. 예, 학원가에서 예, 뭐 이런 게 창의적인 대책이다라고 예시를 드는 몇 년 전부터 학원가에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예요. 예, 원래도 또 돌아다닐지 모르겠지만 뭐 이거야 그냥 뭐 예. 근데 이게 뭐 창의적인 대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중요한 것만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도 수업을 안 들으셨잖아요. 그래도 일부 면접 경험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업도 전혀 안 들으시고 또 뭐 다른 무슨 상황행위를 해도 대처하는 법 1도 모르시는 상태에서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가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답변들을 해주셨는데 답변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사실은 좀 약간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 일단 뭐 제가 뭐 댓글이 좀 많으신데요. 참여하신 분들이 한 3, 40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일단은 한다 분들이 한 3분의 2,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고, 가능성이 없다. 뭐 해서 뭐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뭐 이유를 또 여러 가지로 대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유죠, 이유. 이유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일단 뭐 처음에 공부도 안 하시고 그냥 생으로 하는 거라 뭐 상관없고요. 처음 해보시는 건. 다만 아마 아까 뭐 밑에 어떤 분도 적으셨는데 다른 분들 답지 보니까 공부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쭉 여러분들이 여기 댓글 써주신 걸 읽어보시면 공부할 게 되게 많으시고요. 또 예리하게 판단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뭐 언어가 좀 정돈이 덜 돼 있지만 뭐 기본적인 생각들은 다 파악을 좀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약간 뭐 그중에는 일부 약간 핀트를 질문의 요지를 좀 파악하지 못하셔서 조금 뭐 이러저러하게 조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겉절이 얘기들 변죽이라고 하죠. 변죽. 뭐 조금 그러신 분들도 뭐 일부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은 뭐 시간 되셨으면 여러분들한테 좀 설문조사 어떤 게 제일 낫습니까? 뭐 이런 거를 좀 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한 7, 80% 이상은 다 뭐 이 하신 답변을 실제 면접 질문으로 묻더라도 답변하셔도 뭐 하등 문제 없이 아주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들 다들 잘 하시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해에도 느꼈던 건데요. 또 면접 강사가 많이 따더라도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원래 다들 기본적으로 다 소양들이 있으신데 그냥 잘 그냥 가이던스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들 잘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 뭐 하나하나 가지고 뭐 컴퓨터 드리는 것보다는 어,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셨어요? 보셨으면 어떤 게 제일 낫던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아이디 해주셨는데 아이디 중에 어떤 분이 좀 낫더라 뭐 이런 거 좀 있던가요? 자, 좀 쓰신 분 중에 뭐 좀 추천을 좀 해주시거나요? 누구? 보신 것 중에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생각하시는 거나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좀 추천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여기 좀 쓰신 분 계신가 누가 모르겠네. 자천을 하셔도 좋습니다. 본인 설명을 해주셔도 좋겠고요. 원래 수업은 제가 미리 예고 드리고 이렇게 뭐 쓰게 하고 이래서 뭐 실습은 진행하는데 지금은 뭐 자유롭게 좀 서로 감을 잡자 정도의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게 좀 좋았습니까? 조남 땡님, 아,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제일 나았습니까? 골라보시면. 어,
이 페이지에서 세무쌤님이 쓰신 게 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만요. 이 페이지에 세무님이 쓰신 게 좋다. 자, 한 표 나왔어요. 세무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네. 문제점만 지적한 게 아니라 다른 이거 말하는 대안까지. 건가요, 세무쌤? 네, 맞습니다. 네. 그 문제점만 지적한 게 아니라 대안까지 적어주셔서. 대안이 실버타운이다. 오케이. 네네, 뭐 그게. 그러면 대안은 질문드리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예, 뭐, 그렇고, 예.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일단 없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근거주의여서 여러분 나중에 PT 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근거가 중요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 그 이유에 대한 근거 항상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유는 두 가지다. 일단 첫 번째 문제 해결 방법 원어에서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유는 이랬다고 예, 고독이 해결되지 않는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 예, 깍두기. 진짜 오래간만에 저리는 경우 듣네요. 네, 불공정이다. 그죠? 예, 불공정함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거다. 그죠? 그래서 가정의 고독과 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실버타운 건설 뭐 이런 게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논리 구조세요. 뭐 당사자분 계신가요? 이거 세무쌤님? 세무쌤님? 안 계신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음. 네, 이것도 괜찮아요. 예, 이유, 뭐, 본인. 예, 근데 사실은 조금, 저는 이제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제 발표하시는 걸 염두에 두면 조금 정리를, 그러니까 말로 한다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유. 첫 번째,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예,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거다. 둘째, 불공정 시비를 일으킬 거다. 두 가지. 이거보다는, 예, 실버타운 건설이 낫다. 뭐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거 여러분들 앞으로 보고 같은 거를 하시거나 그럴 때 이렇게 뼈를 딱 잡아내시고요. 그 안에서 뭐가 우선인지 예, 그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뭐 첫 번째, 두 번째지만 사실은 얘가 첫 번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그죠? 예, 이게 첫 번째. 일단 이게 그렇고 예. 그다음에 시당초 안 될 일이다. 문제가 더 클 일이다. 그다음 두 번째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예, 이렇게 좀 잡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분 추천이나 자천, 추천 다 좋습니다. 어떤 게 좋던가요? 다들 안 보셨나? 남의 것들? 앞으로 PT도 그렇고요. 뭐 상황형도 그렇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의 거를 후기든 뭐 다른 분들이 답지만 남의 거를 공부하는 것이 되게 좋은 자기 발전의 그 밑거름이 됩니다. 네. 뭐제 면접 강사 입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추천 나왔습니다. 20일 합격하자님, 20일 합격하자님 어디 있지? 많아가지고 이게 또 이런 애로가 좀 있네요. 20일 합격하자님, 20일 합격하자님 거가 어디가 있을까요? 20일, 이군요. 네, 20일 합격하자님 추천이 나왔으니까 20일 합격하자님 겁니다. 자, 첫 번째,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 둘째, 노인 일자리일수록 부적합하다. 3. 식당 운영의 특성이라고 하시면 좀 잘 마무리를 좀 지으셨으면 좋겠죠. 그죠? 식당 운영의 특성상, 그죠? 예, 이게 뭐 지속 가능성인 것 같은데,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뭐 아니면 실효성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효성이 없다. 그 다음 역차별 발생할 가능성. 다른 소상공인의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되게 깔끔하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쓰시는 것보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쓰시는 거를 앞으로 조금 더 이걸 저는 이제 정제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정제. 예. 그러니까 정제를 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체계를. 다음에 이제 20일 합격하자는 분 계십니까?
예, 자천하셔도 환영합니다. 마이크 켜시겠어요? 박태 과장님 계시면? 누구 안 계신가? 예, 아주 좋은, 예, 좋은 내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정갈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여기 뭐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아까 뭐 이런 거 있죠, 특성 이렇게 좀 맞춰야죠, 그죠? 예, 기준이 모호하다, 부적합하다, 그죠? 역차별 가능성이다, 식당 운영의 특성, 요거는 이제 통치하셨는데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딱 정리하니까 되게 보기가 좋죠, 느낌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굳이 이제 숟가락을 얹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할 때도 안 되는 이유를 근거 이유를 우선순위라고 해요. 중요도수부터 자꾸 쓰는 습관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답지 쓸 때도 그렇고 상황용 쓸 때도 그렇고 우선순위. 뭐가 우선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중에서 이게 좀 약간 레벨이 다 다르죠. 지금 서로 간의 레벨이 층위가 좀 다 다르죠. 예. 어떤 것들을 좀 먼저 쓰면 좋겠는가? 그러면 일단 애시당초 예, 예, 애시당초 우선 뭐겠어요? 저번이 그러니까 시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지만 시행조차 못했을 때 시행이 가능한가?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할 일인가? 일단 첫째, 그죠? 그게 일단 우선이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면 애시당초 뭐가 제일 가장 큰 우선일까요? 이 중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순간. 2번, 1번이죠. 뭐 어떤 거? 4번? 여기서부터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죠?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자, 이게 첫 번째 대한민국 정부 할 일인가 아닌가? 그죠? 이러한 이유에서 할 수 없다면 그게 우선이죠, 일단. 만약에 그렇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억지로 조금 무리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논리 구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4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먼저 쓰가. 물론 이제 역차별 발생 가능성이라고 해서 좀 되게 좀 본인 쓰실 때 이거를 좀 껴서 아까 부록처럼 쓰셔서 그렇지. 그죠? 물론 이제 이걸 역차별이라는 걸로만 제한할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역차별이라고만. 예. 그러니까 왜 안 되는가에 관련된 이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려고 하도 그 다음에는 이런 거죠. 그죠? 예. 하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2번도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기획 단계와 실행 단계 예를 들자면 굳이 나누자면 기획 단계와 실행 단계로 나눠서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잘 정리했다는 면에서는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천하신 분 맨 첫 번째 거 우영땡님 본인이 힘들었으니까 토트넘 골스팬님 마이크 좀 켜보실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으로 예. 저는 메뉴라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자 일단 본인 설명 좀 해주실래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유. 일단은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좀 모호하다. 그 선정 기준이 뭐 음식을 잘하는 할머니라거나 뭐 오케이.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명확하게 기준을 나눌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그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의 뭐 질이나 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실효성, 말하면 이제 효과성, 뭐 능률성,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네. 예. 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선정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세 번째로 이거는 첫 번째 적었습니다. 기준과 물려 있는 거네요, 그죠? 예, 모호하니까 뒷말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죠? 1번과 3번은 약간 물려 있는 얘기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대안을 뭐라고 쓰신 건가요? 이거는? 대안은 이제 너무 적게 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원래 여기서 대안을 여쭤보진 않았어요, 제가. 예. 그러면 얘기가 너무 커지니까. 일단 본인 생각하는 대안은? 생각하는 대안. 근데 그거는 아직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아까 얘기를 들어보시면 본인이 그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겠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같은 좀 보시고요. 오케이,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DKSKD님 잠깐 볼게요. DKSKD님 어디 가셨지? 이건가요? 네. 자, 일단 정보가 부족하다. 일단 본인 저기 DKSKD님 네. 마이크? 예. 일단 본인 너무 길게 적어주셔가지고요. 간단하게 다섯 문장으로, 자, 다섯 문장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우선 제가 이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근데 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음. 이 정책이 우선은 성공을 해야 앞서 언급한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성공 여부를 보장하기 힘들다. 그 식당이라는 사업 자체가 애초에 10에서 9 정도만 실패하고 1명만 성공한다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면에서 좀 성공에 대해서 확실할 수 없다. 그리고 첫 번째. 인상 관련 문제도 그 아랫줄에 좀 다소 적어놨고요. 두 번째로는 할아버지가 배달을 한다라는 점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게 나이도 있으신 분들이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또 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또 그런 만약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요. 배달을 봉사 인력으로나 활용해도 또 상시 운영이 불가능한다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생각했고 세 번째는 이게 경제적인 혜택이 그 사업 그 식당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에게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세 번째 문제점을 제기했고요. 형평성에 여기 보셨던 형평성. 네. 마지막에서는 이제 독거노인들이 한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부부한다면은 만약 그 지역에만 식당을 한두 개 차려도 성공을 좀 보장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여러 지역에 보편적으로 분포한다면은 좀 식당 수 대비 효과가 다소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자, 본인 뭐 다른 분들 건 좀 보셨어요? 본인이 뭐 놓치거나 판단이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던가요? 제가 놓쳤던 게 좀 너무 뭐랄까 수박 겉핥기 느낌이라고 느낌을 좀 느낀 것 같긴 한데 겉도 많이 핥으면 괜찮아요. 너무 좀 예. 구구장창 말로 수실하셔가지고 진짜 말처럼 쓴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음, 다른 분들은 약간 깔끔하고 명료하게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너무 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픈텍 할 때 공적 언어를 배우시는 기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공적 언어의 끝판왕이 말의 경제예요. 그죠? 네, 효과적으로 짧고 딱 전달이 되게 하는 것. 그죠? 예, 시간이 많고 막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실제로 가면 이제 질문 한 개인데 질문 한 개 답변할 수 있는 건 보통 뭐 1분에서 2분. 문장으로 치면 한 5에서 7문장 정도가 맥시멈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많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우선을 또 잡아야 될 거고요. 그렇죠? 네, 혹시 직렬이 행정 쪽은 아니시고 어느 직렬 어떻게 되십니까? 일반 행정. 일반 행정이시고 네, 조금 정리하시는 걸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케이? 네, 다른 분들 걸 좀 보세요. 나 것만 보지 마시고. 다음에 감사합니다. PSSJJ 오늘은 제가 친절하게 신청곡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친절하기로 해서 처음은 그걸 어디가 있나? 이게 찾기가 어려운 그런 좀 애로가 있네요. 맨 마지막에 계신 분. 자, 마이크
찌지지. 네, 마이크 켰습니다. 네. 네. 자,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이유 없다. 이유는 이유와 근거는 저는 네,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 다시 말 앞으로 답변하실 때 네. 앞에 이런 거는 이제 밑자락이라고 하죠. 아, 네, 밑자락을 깔지 마시고요. 앞에 것도 네. 이것도 이제 저는 이거 연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접용으로만. 예. 네. 그냥 결론. 그죠? 결론 이유 항상. 자, 어떻게 근거는 뭐죠? 안 된다는 근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근거? 그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입맛 차가 심해서 반드시 할머니 손맛이 성공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성공할 수 서비스 없다. 업의 경우는 이제 개인의 선호와 불만이 매우 다양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노인분들이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여기서 또 다른 이제 상실과 고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형평성 논란. 네, 형평성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일업종에 경영하고 계신 다른 자영업자분들이 여기서 또 다른 소외를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나라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이네요. 이게 불만 정도로 될까요? 이게 불만이면 어떻게 점잖은 표현 아닌가? 저는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직접적인 서비스보다는 이제 뭐 계산이나 배달 아니면 포장 이런 등의 좀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이제 기회를 요 문제 논점 좀 넘어가는 거라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지 말고 일단 요 안에서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예,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뭐 좋은 네네. 뭐 지적할 건 다 하신 것 같아요. 뭐 앞분들이랑 사실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들은 사실 없어요, 그죠? 네, 거의 같은 얘기를 좀 같이 반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뭐 거의 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감사합니다. 에릭센 아까 하셨나요? 에릭센 했고 1페이지 마지막 프로도님. 자, 프로도님 거 볼게요. 프로도님, 네, 안녕하세요. 그 프로도가 그 프로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프로도인데. 일부러 좀 바꿨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반지를 찾죠, 한번. 절대 반지는, 자, 문제점. 뭐 좀 많이 길게 주셨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낮다. 높일 방안이 있다. 오케이. 오, 나름 또, 예. 알아서 좀 자기 개발을 하셨네요. 자, 간단하게 좀 5문장 정도로 설명을 해보세요. 핵심만. 너무 좀 많네요, 내용이.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시된 제시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금전을 직접 지원하는 문제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문가 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듣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고령의 할머니들이 교육을 새롭게 받으시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할아버지들이 음식 배달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가까운 거리는 가능하겠지만 먼 거리의 경우에는 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자, 컷. 이제 이런 걸 뭐 이제 이게 말이 이제 아무 말 하신다고 이제 보통 나중에 면접 보시면 선생님 아무 말하고 나왔어요 할 때 그 아무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 딱 5문장으로 야, 본인 해결 방안 위주로 쓰셨으니까 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본질만 정리해서 5문장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해결 방안 포함해서 말씀이신가요? 5문장. 네. 일단 예.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할머니 교육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할아버지들이 음식을 배달하는 것도 안전사고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배달 앱 등을 활용을 하거나 지역의 식당과 연계하여 백종원의 골목 식당과 같은 방안으로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말해놓고 정리가 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 듣는 저도 정리가 안 돼요. 자, 이런 거 하실 때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사실 이런 그 사고법이에요. 일종의 사고법. 예, 예. 그 사고 방식, 그러니까 이제 정리법, 뭐 사고법 같은 말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제 뭐 개인 발표 같은 거 하실 때부터 이제 고생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딱 그 추려야 돼, 뼈를.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대책.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대책. 이렇게. 다음 뼈를 추리면서도 다음에 우선순위를 좀 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말은 식당, 할머니들이 식당을 창업하는 게 아니고 가서 컨설팅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컨설팅을 포함해서 할머니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식당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식당에서 손맛이 좋은 할머니들을 고용하게 하자는 정책이 낫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 얘기를 안 하셔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네, 지금 거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직접 창업보다는 기존의 식당들을 원하는 데서 이런 분들을 고용하여 이러이러하게 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고용을 왜 해요? 메리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왜 먹고 죽기도 힘든 판에 왜 고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어, 뭐 손맛 좋으신 뭐 비법이 있는 분들이 뭐 알아서 모셔봤겠죠, 식당들이.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잘 들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프로도까지 하셨고, 맨 마지막에 2페이지 조넘기 1페이지 이거군요. 예, 취급 조넘기. 자, 마이크 켜시죠? 예, 남기님. 네, 자, 본인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이유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첫 번째는 일단 투입 대비 선출의 효과가 적다는 점 이거. 그간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력이 이미 상실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적었고, 응?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 근데 어떤 게 모호하냐 하면 이제 정책 목적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음식 실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좀 형평성이나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되게 깔끔하시죠? 이유가? 예, 나름대로. 예, 이유가 이렇고, 이렇다. 이 안에서 다시 우선순위를 잡으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제 거 한번 봐주실 수 있나 여쭤본 거였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가 제가 이걸 쓰면서 굉장히 헷갈렸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부분을 표현이 좀 이런데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에 관련된 건 제가 다른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김지현이라고 쓰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자, 네. 본인이 일단 실험 보관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실현 불가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정부가 시장에 어떤 감시자나 심판이 아니라 플레이어로서 직접 뛰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민간에 직접 플레이어로 뛰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네.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시장에 직접 정부가 뛰어들려면 그런 어떤 효율성 손실을 상쇄할 만한 어떤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 목적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여기 글 쓴 것처럼 정책 목적이 두 가지가 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얽히지 않는 문제 같다. 그러니까 1인 노인 가구의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이제 1인 가구의 식비 지출 경감 이 각각의 목적에 맞는 정책을 개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나로 묶어갖고 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정책 목적을 각 정책 단위별로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썼습니다.
이거를 우선으로 잡으신 이유는 뭔가요? 효율성을 크게 줄 수 있다라고 이유를 잡으신 이유는? 아까 앞에 분들이 이런 말씀하셨죠? 다른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라는 분들이 앞에 여러분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쓰셨는데 그 얘기랑 이 얘기랑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쓴 얘기랑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 같고요. 그래서 일맥상통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서 일을 벌이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낭비, 재원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의 역할을 이런 부분에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화한다면 그러면 예컨대 아까 말씀 정책 목표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본인은 1인 노인 가구 일자리 창출이라 1인 가구의 식비 지출 임금을 하는데 사실은 최초의 목적은 이제 1인 노인 가구의 경제적 빈곤과 고독 뭐 두 가지긴 했어요. 뭐 이제 우수리로 따라오는 게 뭐 식비 지출 뭐 1인 가구들은 뭐 이런 얘기들이 따라오기는 했는데 뭐 여튼간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런 정책은 나라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직접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예, 본인 말대로 하면 논리적으로 이제 간접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막 예를 들면 그냥 하나의 예를 들면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노인 1인 가구의 빈곤 혹은 뭐 고독 뭐 둘 다일 수도 있고 하나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대책 방안이 간접적인 방안이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노인을 고용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용 지원금을 일정 부분을 보탠다든지 하는 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예. 뭐 혹은 뭐 이거는 이제 좀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공 일자리 정책을 최근 정부에서 많이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원금을 퍼주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공공 고용의 형태를 통해서 약간의 이제 적적함도 달래고 노인들이 이제 뭔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느낌도 주면서 당연히 이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정책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인 생각에 이제 이런 얼핏 듣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 정책인데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정부가 안 한다고 보실까요? 못 한다고 보실까요? 이런 거를. 현재 정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하는 거다. 이유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한다라고 신문 기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저부터도 아니 왜 정부가 할 일이 없어서 저런 걸 직접 하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정책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본인은 출국 준비만 하셨던 분입니까? 저는 이제 그 임용고시 준비하다가 이게 넘어왔습니다. 아니, 뭐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어요. 보면.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쪽에서 그냥 뭐 다들 잘하셨는데 그냥 한가를 그냥 강제로 무조건 한 개를 뽑으라고 그러면 이제 이분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뽑을 겁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부분이 되게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할 일이 아니지 않냐. 뭐 본인 표현은 아까 뭐 플레이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여러분 헌법 배우셨잖아요. 헌법에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본인이 플레이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플레이어로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기본적인 정부 역할에 관련된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세요.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거는 조금 소박하게 표현하신 거고요. 근데 아까 저렇게 여쭤봤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 이런 게 만약 진짜로 공약사항이나 이런 거 나왔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되게 명쾌하게 일단은 이거는 뭐 안 될 일이지 무슨 뭐 이게 일단은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했을 때 여러 가지 실행 방안들 아까도 뭐 선정의 얘기나 뭐 이런 건 이제 그 다음 수순의 얘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시당초.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그럼 하지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자면 굳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노인들, 근데 이런 건 좋은 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익을 내겠다 이런 취지보다는, 그죠? 좀 공익적인 목적, 뭐 사회적 가치, 뭐 이런 걸 하자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하지만 지금 단지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풀어서, 뭐 장사를 잘 돼서 메터점을 만든다 이런 식의 모델은 되게 자본주의적인 모델이에요. 그럼 자본주의적 모델이면 이제, 예, 차라리 백종원 보고, 그죠? 이런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주면 안 될까라고 말해서 백종원한테 투자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냥 가정이에요. 그죠?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고요. 백종원이 이런 좋은 일을 하겠다 그러면 백종원을 지원해주면 됩니다. 이게 좀 되게 다른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전혀. 이해하셨죠? 개념 자체가. 기업들이, 아니, 이런 착한 식당 주인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나는 뭐, 어머니 손맛이 그립고, 이렇게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하고, 내가 다 돈을 대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수익을 내서,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 뭐, 이렇게 만들어서 기획을 했다고 쳐요. 하지만, 그냥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해봤으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당연하게. 야, 이거 인건비도 다 안 나올 것 같아. 아무리 팔아도 저렴하게 팔고 그러다 보면, 그죠? 그리고 또 어르신 분들이라는 게 이렇게 뭐 근력이 좋지 않으시니까 뭐 젊은 사람들보다는 뭐 노동 강도도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일은 하고 싶어. 그죠? 이 니드는 분명히 있어요. 만약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사장님을 도와드리면 돼요. 이해하셨죠?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정부가 플레이어로 나서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적인 상황에서는. 그죠? 플레이어로 나서면 이걸 공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대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인 발상이에요. 반자본주의적인 정책입니다. 이해하셨죠? 물론 이제 선정을 누가 할 거냐 이런 이제 디테일한 문제, 뭐 노인들이 뭐 이렇게 뭐 배달하시는데 힘들 거고 뭐 사고도 많을 거고 뭐 수익률도 떨어질 거고 지속 가능성도 없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차선의 얘기들이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이 모델은 사회주의적인 모델로 풀 게 아니라 그죠? 당연히 자본주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정부는 나서지 않고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셨죠? 도와주는 거. 물론 여기서 도와준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돈 주는 거죠. 돈. 뭐 사람을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프라.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인프라를 지원해주는 걸까요? 응? 공무원 연수원에 있는 구내식당은 이런 분들이 한다. 이런 게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노하우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노하우를 제공해 줄 사람한테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유식한 말로 컨설팅 지원 뭐 이런 표현을 쓰겠죠. 됐죠?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시면 뉴스에서 많이 듣던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아요. 좀 다 아시는 얘기들이기는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를 좀 드릴게요. 예, 질문 하나.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본주의적이지 않고 뭐 수익을 내겠다, 떼돈 벌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이런 분들을 이런 어르신분들을 모아서 이런 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이렇게 좀 좋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저렴하게 팔아서 뭐 이익은 최소화 뭐 그냥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노인들의 일자리 또 큰 돈은 아니지만 노인들의 뭐 외로움이나 고독 뭐 어떤 노동의 기쁨을 드리고 또 1인 가구들 없는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저렴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가끔 TV에서 많이 보시죠? 예를 들자면 자 그런 식의 걸로 봉사단체 말고요 자선단체 말고요 일반 식당인데 예를 들자면 그렇게 사업으로서 영위를 하는 그죠 거기는 뭐 무슨 떼돈을 벌겠다는 의식 자체가 일단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좀 부족해요 예 수익성이 안 나와요 당연하겠죠 수익성이 안 나와요 뭐 하지만 계속 적자를 보면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죠 뭐 모든 걸 다 낸 다음에 자, 이런 기업을 정부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기업, 뭐 회사, 가게, 뭐 다 상관없이요. 자, 이런 기업을 뭐라고 할까요? 질문입니다. 찐이님, 한 방에 맞추시면 재미가 없는데. 찐이님, 마이크.
찐이님, 마이크가 안 되시나? 안 돼서? 네, 자, 정답이죠. 이런 걸 예,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 그죠? 이건 사회적 기업 모델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회사, 일반적으로 자본주의를 영위하는 건 맞는데, 이런 좋은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뭐, 뜻이야말로, 예, 똔똔만 되거나 조금, 예, 좀 수익이 좀 안 나더라도 그 부분을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죠? 지속 가능하게. 예, 근데 적자는 내지는 않고 그냥 굴러갈 수 있을 정도 이상을 만들어주는 거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어떤 느낌이신지? 그냥은 자본주의적으로는 망할 거니까 당연히 적자는 회사는 망해야 되는 거죠. 자본주의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 모델로 가는 겁니다. 이런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기업은 이렇게 어머니 손맛 식당도 물론 있겠지만 또 뭐 각종 다양한 환경 단체들, 그다음에 사회적 뭐 이렇게 뭐 장애인을 고용한 여러 가지 사업장들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또 시골에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골 뭐 지방에서 여러 가지 뭐 문화 콘텐츠 홍보를 하거나 이런 기업들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 요즘 이제 자원 리사이클링, 이제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관련된 데들도 되게 많고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지만 자본주의적으로는 유지 불가능한 곳들을 일정 부분을 예,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육성을 하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노인의 어떤 일자리 또 사회적 약자죠 일자리 뭐 고독 같은 어떤 이런 고독사의 문제 그다음에 1인 가구들이 가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몇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을 때 도와준 이런 걸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그 오픈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지난해 일행에서 나왔던 마을 기업도 마찬가지 사회적 기업의 한 형태입니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경제 안에 마을 기업, 마을 조합,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탈북민들이 모여서 만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요거는 얘기가 조금 이제 넘어가는 것이고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것이 이제 나란 일은 무엇인가에 관련된 부분, 정부는 어디까지를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되게 좀 초보적인 레벨의 질문이어서 예,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이런 거를 가져다가 이런 얘기를 가져다가 창의적인 대책이라고 말하면 우스운 거예요. 이런 거를 만약에 정부가 하면 이건 사회주의 정부입니다. 정부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개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을 다 기본적으로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점들에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헤겔의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죠. 예. 그 현상론 뭐 이런 얘기를 현상학 이런 거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무지해서 무식해서 뭐 일할 줄을 몰라서 뭐 창의적이 아니해서 소극 행정을 해서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대한민국 행정은 진짜로 선진국입니다. 예. 그 부분만큼은 확실합니다. 예. 거의 탑급 선진국인데요. 어저께도 보니까 뭐 독일의 에센주였나 뭐 어느 주에서 예. 우리나라 행정안전부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전자정부 예. 도입하는 거 한국 정부랑 협약을 맺었다는데 그 정도 급입니다. 행정은. 세계 탑티어인 독일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 정부를 전자정부를 봐서 배워요. 네. 뭐 그 정도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뭘 잘 몰라서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왜 할 수 있냐, 뭐 정부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죠? 그래서 제가 저기 뭐 상황형에서 가끔 그렇게 나오지만 개인 발표 같은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질문들이 뭐 엔딩 질문으로도 많이 합니다. 왜 정부가 여기에다가 개입해야 되는가? 정책의 당위 혹은 명분을 되게 많이 묻습니다. 뭐 다 묻는 건 아니지만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왜 노인 예를 들자면 지난해 마을기업 같은 왜 정부는 마을기업을 도와줘야 되는가? 혹은 마을기업을 운영하는데 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정책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질문, 여기서 마지막 엔딩 질문입니다. 자, 저번에 마을기업은 정부가 도와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그죠? 그다음에 여기 어머니 손맛 1호점은 그런 거가 없어요. 자, 이 차이는 뭘까요, 그러면? 마을기업은 정부가 도와주고, 근데 어머니 손맛 이런 데는 도와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주의적이진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의미고, 그죠? 어떤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컨대 마을기업에도 보면 그 예시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예컨대 정부가 수매를 많이 안 해줘서 뭐 보리 농가들이 몇 분이 모여서 마을기업을 만들고 마을기업이 자체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수익을 올렸다 뭐 이런 거가 이제 예시 사례로 조그맣게 성공 사례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보리를 파는 보리를 파는 그 마을 기업과, 그죠? 다음에 이게 어머니 손맛, 뭐또 기업은 기업이니까요. 회사니까, 뭐가 됐건 간에. 자, 여기는 도와주는 것은 아닌 것. 이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개념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해가지고 좀 드리는 예시예요. 차이는 뭘까요? 아무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실 분 없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아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앞에 그 예시 들었던 보리. 자, 그거는 일단 첫 번째. 이게 진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조합이에요. 마을기업이라는 게 조합. 이게 묶여 있는 거단 말이에요.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 공동으로 하는 공동 사업체에다가 정부가 일정 부분에 뭐 예산을 지원하거나 일부, 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런 경우에 뭐 자격 요건이 되고 뭐 심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마을기업이 뭐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예를 들자면 뭐 지역 개발 혹은 우리 농산물 뭐 이런 공공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을 때는 그죠? 예컨대 농사를 엎어버리면 예컨대 그런 그 농업에 갖는 어떤 안보적 기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이제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건 도와주는 명분이 된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특정 이렇게 어머니 손맛 이렇게 해서 특정 이건 이제 개인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개인으로. 개인에 가버리면 개인을 지원한다는 건 특혜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특정 개인을 지원해버리면. 여기서만 장사가 잘 돼서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은 예컨대 음식을 차렸을 때 그 주인이 가져가는 거가 되잖아요. 사유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익이. 지원 이익이. 그죠? 그러면 할머니 식당도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더라도 그 사회적 가치가 공유가 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면 돼요. 예를 들자면 만들 수 있게. 예를 들자면 대충 제가 설명을 잘 드렸나요? 어떤 느낌이신지? 이거 뭐 밑도 끝도 없이 중간에 툭 허리를 잘라서 설명을 하니까 좀 어렵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조금 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근본적으로 PT 문제 같은 경우는 왜 정부가 이거를 해야 되는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스타트업 지원 방안이 있어요. 스타트업은 지원을 하는데 왜 동네 치킨집은 지원을 안 해줄까요? 동네 치킨집 망한다고 동네 치킨집 대책 방안이 나온다는 거 본 적이 없으시죠? 하지만 벤처기업 지원해야 된다, 스타트업 지원해야 된다 이런 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럼 왜 동네 치킨집은 안 도와줘요? 그건 개인의 자본주의적 영역이라는 거죠. 하지만 벤처는 묶음이잖아요. 왜 벤처를 도와줘야 될까요? 뭐 기술 미래인 것도 있겠고요. 고용의 측면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렇게 잘 되면 그죠? 그 수혜를 우리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고요. 치킨집은 사장님이 잘 되시면 사장님이 뭐 집 사고 뭐 차 사시고 그러시겠죠. 그건 개인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개인의 장사 영역에 개입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하게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개입하는 순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가. 이게 자본주의와 예, 사회주의를 가르는 예, 약간 중간 정도의 느낌을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요즘도 제가 이제 뭐 그 후보들 간의 공약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성이 짙은 공약들, 자본주의지 않은 공약이 예컨대 그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는 분에서도 막 나와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걸 희생하려면 그만큼의 약간 사회주의 요소가 뭐 없을 수는 없는데 뭐 근데 토지의 문제나 부동산의 문제 또 일부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뭐 그것도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막 한다는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뭐 그건 좀 나중에 좀 깊은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정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답변을 좀 들어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이분께 일단은 일단 포인트 1점 김지땡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다 잘하셨어요. 그다음에 아까 이 일 합격하자 분들도 뭐 설명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적으셔서요. 이것도 포인트 1점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또 인상적으로 봤던 게 뭐 다 괜찮아요. 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한 분 더 있었는데 프로로님도 아니 에릭센님도 아주 용어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본인의 요지들을 좀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보면 이렇게 좀 말을 길게 하지 않고 핵심적인 것들을 우선순위를 갖고 얘기하시는 습관들을 조금씩 들으셔야 돼요. 이게 면접 쓸 때도 그렇고 이거 할 때도 그렇고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실 게.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좀 공부를 조금 하신 분이시죠. 여러 가지 보시면 알겠지만 워딩 쓰시는 거나 내용 등등등 되게 워딩 자체는 아주 이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지적을 하셨겠지만 에릭슨님 계신가요 여기? 네, 안녕하세요. 네, 계셨군요. 본인 원래 7급만 준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행정고시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률시장이라는 얘기 보고요. 이런 워딩 쉽지 않은 워딩인데, 그래서 그 예전에 좀 공부를 좀 그쪽 준비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그쪽 원래 이제 뭐 5급 하시려면 이렇게 라이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작성을 되게 하시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위주로 딱딱딱. 이게 몸에 좀 배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간명하게 이렇게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5급 분들 뭐 시험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근데 답지 쓸 때는 7급 답지 쓸 때는 그렇게 너무 쓰면 너무 간단하게 쓰니까 조금 좀 자세하게 좀 쓰시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좋은 답지 보게 해주셔서 요분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뭐 이게 뭐 디테일 가지고 뭐 이것저것 따지는데 큰 줄기가 일단은 중요하니까 우선순위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아마 제가 그 2분 혹은 3분 정도가 가장 제 눈에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 뭐 공부도 안 하고요. 저희들이 뭐 일도 무슨 수업도 안 듣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뭐 제가 놀랐던 건 한 70~80% 이상이 또 기본 판단과 근거들을 다 밝히시고 기본적으로 정부 업무에 관련된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부분이고 아까 뭐 개중에 한 20% 정도는 되게 퀄이 아주 좋은 뭐 지금 당장 면접 보시더라도 뭐 탑티어급으로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얘기들도 하신 것 같아요. 뭐 그런 면에서 되게 좋았습니다. 몇 가지 제가 설명드린 것. 또 질문? 그러니까 이런 거 하실 때 자꾸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나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걸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생각을 못했구나. 이런 워딩을 쓰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되게 간명하구나. 간단 명료, 간명. 그러니까 막 주저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탁탁 집으면 경제죠. 일종의 말과 글의 경제. 면접이라는 게 물론 이제 답지도 이렇게 쓰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요. 쓰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요. 또 면접도 총량, 말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면접을 잘 보시려면 밀도가 높아져야 돼요. 점점점. 물론 이제 뭐 일부는 또 아무 말 뭐라 떠드셔야 되는 걸로 방어적으로 갈 부분도 물론 당연히 있죠.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렇게 밀도가 높은 부분들, 또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잘 많이 적으시거나 또 조금 더 얘기를 하시는 게 좀 좋은 면접이라고 믿는 사람이라서 당연히 정보값이 높죠. 정보값이 높이려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사고 훈련, 그러니까 정리하는 사고 훈련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근데 원인, 그에 따른 뭐 문제점, 그에 따른 대책, 이렇게. 그러니까 원인 안에서도 왜 원인과 문제점 안에서도 우선순위, 이게 더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문제고, 물론 그건 정답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것들도 좀 정리해 보시고, 이렇게 공무원들에서 우선순위라는 말을 되게 중요하게 많이 씁니다. 네. 우선순위를 좀 잡고, 그다음에 선결후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왜냐하면 이렇고, 이유는 그렇고,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이렇고, 이런 식의 사술구조. 원인은 뭐고, 이유는 무엇이며, 그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책은 뭐, 이렇게 좀 약간 논리적 서술 내지는 논리적 말하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의식하시면 예, 좀 좋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 끝. 이게 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강의 모드가 됐네요. 재미있으셨습니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보시면 저는 좀 한 가지 그냥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되게 학원가에 많습니다. 많게 보입니다. 많습니다고 제가 단정적 표현을 하기는 좀 조심스럽고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냥 들으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건 아마추어들이고요. 프로가 되면 이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없겠고 효과성 이런 면에서 시장하더라도 효과성이 없으며 또 이런 면에서는 도리어 형평성의 문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시장초 이렇게 할 건 아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방침이라면 이런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화해서 이런 식의 특화된 사회적 기업들을 따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진행하는 방안들로 바꾸는 것이 이런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는 바람직한 정책 방안이다. 이 정도까지 생각이 되시면 되게 좋은 것이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나란히를 조금 이렇게 조금씩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나란히라는 걸 무슨 뭐 교과서가 있지 않아서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 보면 나중에 범용화가 돼요. 범용화가. 그죠? 좋은 나란히들은 그 여러분 기출 문제가 그래서 나올 거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사회적 기업은 안 나왔지만 마을 기업 이번에 나왔고요. 마을 협동조합 얘기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나왔고요. 뭐 등등등 유사한 얘기들이 뭐 좀 다 나온 바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다 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또 어떤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툴을 썼는가, 그리고 그 툴이 실행된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는가, 케이스. 그래서 그 툴과 케이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툴과 케이스. 이 두 가지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정책 수단과 또 뭐 우수 사례 내지는 모범 사례, 요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잘 많이 알아두시고 다양하게 접목하실 수 있는 게 나란히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게 케이스 스터디밖에 할 수 없거든요. 무슨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실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그럴듯한 말들은 그냥 그럴듯하라고 넘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얘기는 예를 들자면 이거는 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노동부, 마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재정부 소관인데요. 뭐 그쪽에 있는 현직 공무원들이 와야만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또 상식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뭐 좀 애석하게도 면접 시장에서는 뭐 이런 구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쓸 때 답지에서도 그냥 뭘 알아야지 답지가 눈에 보이죠. 뭘 모르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보고 PT 답지 쓰면 다 똑같아 보여요. 질적 구분이 잘 안 되어 보입니다. 단순하게 요약 정리만 하면 되는 것처럼 같은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도 조금 좀 진지하게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이제 그 관련돼서 좀 정책과 관련된 단톡방에도 제가 정책과 관련된 뉴스를 올려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올려드렸던 게 뭐였더라? 그 예, 플라스틱, 예, 플라스틱을 이제 통일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것도 뭐 상황형 문제로 내거나 또 뭐 자원 재활용 방안, 예, PT 문제로 내면 딱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고쳐나가는가? 그죠? 고쳐나가는가?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좀 풀어가시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까지. 도움 좀 드립니다. 질문, 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건 뭐 강의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하게 해서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즘에 결론은 뭐냐 그러면 조금 일단 나란일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자는 것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는 근거들의 우선순위, 그죠? 예, 좀 큰 틀에서 작은 틀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선결후론 좀 간명하게 좀 워딩을 좀 쓰는 연습. 그러니까 본인이 말 한 5문장 정도로 정리가 안 되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말로 했을 때 간단하게. 그러니까 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화가 돼야 말이 나오거든요. 말로 하는 게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는 지점입니다. 뭘 외워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질문? 또 길게 말씀드린 것 같네.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기출 문제나 많이 보시다 보면요,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게 될 거니까 뉴스 같은 거를 보셔야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뉴스를 보면서 담당 공무원은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빙의하셔가지고 또 혹은 담당 공무원은 저거 하려면 좀 어떤 것들을 좀 조사를 했을까, 뭐 공부를 했을까, 찾아봤을까, 뭐 이런 걸 조금 고민해 보시면 아마 많은 것들을 좀 실감나게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진 대상자 문제요? 예, 지금 하려고 합니다. 뭐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승진 대상자 거 5분만 브레이크하고 갑시다. 예, 이거 줌은요 다 좋은데 한 2시간 넘어가면 피곤해요. 되게 모니터를 봐야 되는 거라서 편리하기는 한데, 그래서 예, 그 대상자 문제는 예, 좀 한 5분만 있다가 한 5분 10분만 25분에 시작할게요. 잠깐 뭐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이 얘기는 뭐 간단하게 할 얘기여서 예, 5분 정도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